2025년 1월 3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멧돼지 포획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수처가 움직인다. 모든 카메라와 유튜버들이 윤석열 관저로 몰리고 그래서 막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저의 염원이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보니까 빨리 좀 체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어쩌면 저렇게 늦게까지 버티다가 밤에야 체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돈다방 미쓰리 녹음 못하겠다. 대신에 내일 토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같이 해야지 그러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원고는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에 공수처가 멧돼지 포획을 실패하고 철수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쉽게 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또 돈을 다루고 주식을 이야기하는 저는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어쩌면 오늘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장중에 아니면 오후라도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한다라는 기사가 뜨면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시사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께서 주식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아차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죠. 윤석열이 체포가 된다고 한다. 하니까 환율이 안정된다는 둥,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지금이 바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사방송에 나온 그분처럼 흥분 모드로 임하실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2400포인트는 어떻게든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버티고 있는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유동성 같은 걸로 와 상승해 주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상승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윤석열 때문에 이래저래 쭈그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주식시장이 꽤 좋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혼자서 잘난 척하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물론 그거를 허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가끔씩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설픈 시황을 쓸 때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볼 게 별로 없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메리트가 있고 이제는 주식시장을 국내 증시로 시야를 돌려야 될 때다. 이런 개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뉴욕 증시가 1월 2일 목요일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간에 미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코스피는요 그냥 2,400은 깰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또 2,400 만들고 그냥 거기 언저리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고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윤석열의 체포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랜만에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훈훈한 모습 속에서 야,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이렇게 흥분 모드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4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그런데 그 녀석들은 절대 꾸준히 매수하지 않는다.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닥이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티나지 않게 쭉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400포인트 이하에서 깍꿍 한번 매수를 하고는 2400 위로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외국인들도 단타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일매일 매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2400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진짜 미쓰리 말대로 2,000원 안 깰 것 같네. 바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 24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2400 찍고 2440을 찍었으니 올라갈 것이다. 윤석열도 체포되고 이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흥분 모드를 잡기 딱 좋은 시기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다 해소시켜 줄 거라고 믿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간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거를 보기 싫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취임과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올해 산타 랠리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1월 3일 주식시장은 오로지 대한민국 멧돼지 포획하는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없어지는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마치 이러한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만 즐기는 겁니다. 물론 주식이 올라갈 때는 즐기기도 해야죠. 주식이 올라갈 때도 슬프고 내려갈 때도 슬프면 주식을 왜 합니까?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이제 윤석열 잡히고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했으니까 이제 주식시장 이제 2,600 가겠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꾸준히 매수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얼굴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윤석열이 이제 체포되고 탄핵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여러분,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경제가 졸라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벚꽃 대선이 되고 그 벚꽃 대선이라는 것도 지금 대충 생각이 예상이 한 4월 달 아닙니까? 우리 지금 1월 초예요. 2월 달, 3월 달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대한민국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물 청소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이미 취임을 해서
여기저기를 막 들쑤시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포획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 이상 상승했다 막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윤석열의 체포가 실패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조금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멧돼지는 또 잡으면 되고요. 뭐 자꾸 난동 부리면 그냥 생포가 아니라 그냥 사살해도 되지 않습니까? 멧돼지는요. 예. 자, 1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대신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 1월 2일 목요일 다우지수가 0.36% 하락, S&P 500이 0.22% 하락, 나스닥이 0.1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차량 인도량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개소리죠. 자, 경제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2월 제조 PMI 지표 11월에 49.7이었는데 12월에 49.4로 11월 대비 확정치가 소폭 하락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 48.3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지만 기준선인 5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4년 8월, 2024년 9월 이 2달 동안 연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던 그 원인은 바로 이 제조 PMI 지표의 부진함과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고용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12월 고용지표는 2025년 1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자, 금리 결정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88.8%입니다. 자, 제가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뭐 그렇게 딱히 전해드릴 이야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날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 연말 맞아서 연말 동안 5일 기간, 연초에 2일 기간 동안 주식이 잘 움직이면 산타랠리예요 라고 했는데 이번엔 산타랠리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1월 2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그때도 하락했습니다만 그때도 3대 지수 중에 그 어떠한 것도 1% 이상 하락했던 것이 없습니다. 근데 느낌이 뭔가 이게 질질질질질 기는 느낌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연병 1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12월 31일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익 실현으로 하락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게 확실한데 왜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 그래서 차익 실현 타령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2일 올해 첫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새해가 되자마자 전문가들이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대한 시황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 핑계를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테슬라가 보였다라는 거죠. 테슬라 시장 예상치를 밑돈 차량 인도량으로 하락했다. 테슬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물론 한때 테슬라가 또 뉴욕 증시에서 주도를 했던 적이 잠깐은 있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만은 못했죠. 그런데 테슬라가 뭐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시장 예상치를 밑돈 차량 인도량으로 하락했다라는 핑계로 뉴욕 증시 하락을 읽는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되게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렇게만 기대한다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막말로 차량 인도량이 좀 부족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가려졌느냐? 여러분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1월 2일 뉴욕 증시가 첫 번째 개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올해는 애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연 2025년 어떤 테마, 어떤 종목, 어떤 주도주가 시장을 한번 이끌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애플도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힘을 쓰긴 좀 애매해. 테슬라도 좀 그래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작년 1월 2일 날 애플의 매도 보고서로 증시가 크게 빠졌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하락한 건 얘기하지 않고 엔비디아를 끌어들입니다. 그 얘기는 2024년 1월 2일 뉴욕 증시는 올해는 뭘로 주식시장을 이끌지 애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으니까 엔비디아 갖고 와봐. AI 성장 기대감으로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연말에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2025년 올해는 지금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1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또 부연 설명해 드릴 거고, 어차피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저의 뇌와 공유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던 다른 비유를 하던 아마 그렇게 제 뇌를 여러분들께 압수수색해 드릴 거예요. 자, 여하튼 작년 1월 2일은 애플의 매도 보고서로 증시가 흔들렸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뉴욕 증시 뭔가 재료가 뭐가 있나 하고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애플도 이날 하락했어요. 근데 차마 애플 하락은 끄집어내지 못하고 시장에 주도를 한 것도 아닌 테슬라를 가지고 와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줄어들어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2025년 1월 2일, 2025년 첫날 주식시장 분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죠. 2024년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쓰리 2024년도 한 해 동안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요.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2025년 뉴욕 증시가 그리고 가는 그림이 어떤 걸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캐치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지금 뭔가 찾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구나. 작년에는요. 2023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뉴욕 증시 월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트럼프도 이제 취임하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월가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이 얼만큼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굉장히 좀 짜증나고 속상하고 좀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요. 쉬운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빨리 잡기보다는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는 알지 않습니까? 언젠간 자기들의 목줄을, 숨통을 잡힐 거라는 걸. 물론 그들 생각은 어떻게든지 설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이 된다고 날삼재가 딱 끊어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래 설날만 되면 우리가 좋아지겠지라는 작은 기대감과 매일매일 언제 나를 잡으러 오지, 오늘은 관저까지 왔는데 또 언제 쳐들어오지, 오늘은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내 숨통이 조여지는 그 피말리는 그 고통을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오늘 약간 섭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기회를 또 기대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팩트 체크하고 잘못된 거 확인해주고 이런 작업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1월 4일 토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걸리면 다들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